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9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자꾸 장중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은 점심을 일찍 먹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샐러드를 먹으면서 했고 오늘은 점심을 일찍 먹고 와서 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주 와이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좀 다시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뭐 칠판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디플레이션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디플레이션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통화량을 많이 늘렸는데요. 통화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아마 달러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통화가 늘어날 거고요. 근데 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또 달러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이라고 하죠. 재정 정책, 돈을 많이 풉니다. 이번에 이제 0.9조 달러 플러스 1.9조 달러 플러스 3조 달러 뭐 이렇게 계속 풀 겁니다. 돈을 워낙 많이 풀고 이거는 과거에는 금융기관에만 머물러 있던 돈이라면 지금의 이번에 쓰는 재정 정책은 민간에도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죠. 이 경제 회복이 되는 것은 이것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백신 효과도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코로나도 회복이 되면서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수요가 회복이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축도 엄청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돈을 또 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제 회복은 굉장히 세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경제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경제 회복만 인플레이션의 요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들이 망가지면서 대표적인 게 그 반도체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 경기가 회복되는 거하고 인플레가 같이 힘을 합쳐서 뭘 만드냐면 금리 상승을 만들죠. 이 금리 상승을 만들어서 지금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금리 상승 진짜 금리 상승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그 시작은 디플레이션이었는데 이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세다는 게 중요했었고 이 디플레이션이 워낙 세다 보니까 통화량을 정말 많이 풀게 되고 등등등 정책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걱정될 정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드렸던 이 디플레이션 압력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푸는 돈도 많아지게 되고 부양책도 세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우뚱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금리 상승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 상승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일 문제는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적정한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나스닥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나스닥만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좀 많이 힘드실 걸로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정말 힘들다는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오네요. 대신 이게 할인율은 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RF 그러니까 무위험 채권 금리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진정이 되는 시나리오면 좋은데 진정이 안 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ERP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ERP는 제가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심리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심리까지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서 심리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즉 담벼락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에이 나 주식 안 해 이제 그만 갈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심리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달라진 매크로 환경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야 심리가 안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심리가 안정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인율이 더 이상은 안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 거는 물론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건 영향이 있죠. 그렇지만 이 심리까지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리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할인율보다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레버리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돈을 빌리신 분들 입장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돈 빌린 거 갚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도 문제지만 사실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은행들도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레버리지가를 못 쓰는 상황까지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단기 채권에서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단기로 많이 빌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지금 이게 10년 만기지만 요거는 단기 채권입니다. 단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국내 단기 채권 금리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이제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달러 강세입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게 이제 달러 강세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도 달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달러 강세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도 강세가 된다. 그럼 요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긴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긴축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경기가 과열되거나 자산 가격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사실은 사우디에서 예멘이 사우디를 공격했다는 얘기 나오면 유가가 엄청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니켈 가격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등등등.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야 이거 뭐 모든 게 다 오르네 막 이런 얘기를 하던 게, 잠깐만요, 이 인플레가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고 금리가 달러에 영향을 주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계속 파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때 유가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파월 입장에서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YCC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금리를 안정화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금리를 안정시키면요, 얘네들은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진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순서는 이제 안정화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안정화되는 순서는, 자, 이제 마지막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자, 달러 강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긴축 효과가 스스로, 그러니까 긴축을 연준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긴축을 하는 겁니다. 가격을 통해서. 그러면서 유가나 커머더티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안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도 야 금리도 이만큼 올랐고 이제 좀 진정이 됐으니까 자 이제 금리 이제 그만 올려 이제 됐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명분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안정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지금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을 보시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걸 하나하나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심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 심리가 마저 무너지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막으려는 노력들도 생길 거고요. 이제부터 어제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한은에서 나서기 시작했고, 이거의 시그널은 뭐냐면은 결국은 중앙은행이 금리가 더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는 어떤 형태로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무조건 연준이 결국은 뭐 해줄 거야, 뭐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연준만 바라는 그런 전략보다는 연준이 나설 때는 언제인지, 그러니까 이미 가격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야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여드렸던 차트긴 한데, 지금 이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갭 상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점프업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140원이 이제 뚫어진 상황이고, 이만큼 이제 달러 강세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달러 강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달러 강세는 사실 주가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달러 강세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자, 유가가 이런 것들이 진정이 돼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정이 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강세가 필요하다, 혹은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이제 이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얘네들이 진정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진정되려면 또 이게 되려야 되니까, 근데 얘는 또 이제 코스피 안 좋은 건데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제가 이제 그때 그림을 자꾸 이제 차트를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일본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는 거였으나,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금요일 날 제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이제 좀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저항선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점을 뭐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하는 게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자,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사세요 이런 것보다는, 자, 이제 전략을, 이거는 뭐 좀 그런데,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만약 올라가는 주가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제가 이제 쓰는 전략이긴 한데, 여기서 안정되는 걸 모습을 찾고 나서 요때 사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똑같잖아요. 가격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때 사는 게 뭐 저는 뭐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올라가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할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지고 나서 진정될 때 이제 사는 거죠. 요때 이제 사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는 뭐 제가 이제 뭐 차트는 모르고 잘 모르지만, 그냥 보시면 뭐 요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게 뭐 급락해서 여기를 막 밑으로 한 번에 뭐 이렇게 뚫고 내려가고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쨌든 요런 과정인데, 보시면 뭐 여기에서 사나 여기에서 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시나리오까지 그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또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격이 변하면 어쨌든 생각이 바뀌니까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시기보다는 개별 종목들 가지고 계신 것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뭐 이게 너무 많이 빠졌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추가로 매수를 하실 때도 매수 타이밍은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럴 때 사는 거죠. 이럴 때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럴 때 사는 것보다는 이럴 때 사는 게 오히려 더 성과에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그거는 판단을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것도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달러 강세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원화도 약세라는 얘기고, 또 하나가 지금 엔화가 약세인데요. 자, 이게 과거 같았으면 이 엔화가 약세를 갔는데 약세의 폭이 이런 속도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간다라는 거는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엔화마저 약세로 간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으로서는 분석하기 어렵지만, 현상은 지금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고, 엔달러 환율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특이하게도 지금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 중요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달러 강세가 되고 금리도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다. 저는 이게 세상이 굉장히 크게 변하는 그런 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3년물 금리 이런 속도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 3일 사이에 지금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20bp인데, 이 정도면은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신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뭐 작년 3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봐도 사실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달러 약세였었죠. 근데 지금 이제 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디까지 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100 얘기하시는데 여기까지고요. 이제 90 중반이면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금리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금리 전망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현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시면, 요 그림은 이제 그 최근 3년 동안에 평균 금리가 이거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하늘색이 여기 있으니까 최근 3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로 계속 대부분 다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1.6%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도 그냥 답답해서 한번 좀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아니고 독일 10년물 금리를 보시면요. 독일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진입한 게 2019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 들어간 지 지금 1년 반이 넘은 거죠. 근데 이제 이때까지 올라가게 되면, 자,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있었던 채권이 플러스 금리로 가게 되면, 더더군다나 독일 국채처럼 대규모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채권이 플러스 금리로 넘어가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저항선을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 수준이 아닐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10년물하고 레그레션을 그려보니까, 대략적으로는 독일 10년 금리가 0%에 간다는 얘기는 미국 10년 금리로는 한 2.2%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이게 큰 높은 저항선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막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이미 제가 이제 금리는 못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말씀드리기 민망하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디가 저항선일까? 그런 생각은 그냥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여기 있는 거는 사상 최고치 이렇게 되고요. 이제 빠지다 보면 뭐 10% 빠지는 일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있는 것 같아요. 자, 10%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3번 있었어요. 10% 이상 빠진 게. 그리고 10% 이상 빠진 경우는 이렇게 2번밖에 없었습니다. 요때. 근데 이게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10% 빠졌을 때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지나놓고 보면 요런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요런 느낌입니다. 이게 뭐 이번에는 이렇게 안 되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길게 보시면, 과거의 흐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막 약세장에 돌입했다 이럴 때는 길게 보면 기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사는 것도 좋지만 조금 진정된 다음에 조금 가격을 손해 보더라도 이때 사시는 전략을 저는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요거는 트레이딩이라고 말씀드려서, 이게 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금리가 하락할 때는 같이 팔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돼요. 잘 사기도 하셔야 되지만 잘 팔기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성장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저도 뭐 힘든 상황인데, 이거는 뭐 진짜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낙폭이 크고, 그래서 30%, 50% 빠졌기 때문에, 나는 뭐 길게 기다릴 수 있고 마인드 괜찮다 그러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되는데, 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바닥을 보고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셔도, 조금 가격은 손해 보시더라도 좀 지켜보시면서 진정된 이유에 사는 거를 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상황이 좀 저도 뭐 아침마다 제가 이제 작년 3월부터 2월부터 시작해서 아침마다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떤 코멘트를 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워낙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특히나 성장주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성장주가 하나하나씩 좀 힘을 잃어가고 조정을 좀 심하게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도 좀 마음이 뭐 좋진 않습니다. 저도 상황이 안 좋아요. 피해갈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이제 피해가지 못했고 저도 그렇게 강하게 조언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까지 잘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못한 거는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어쨌든 돈을 많이 못 벌었고 뭐 미리 이제 뭐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스위칭을 하신 분들은 훨씬 좋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장기적으로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유효하니까 그때 이제 진정된 이후에 저도 또 다시 한번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이번에 놓쳤으니까 다음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째려보고 있겠습니다. 뭐 올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쉬면 되는 거죠. 네,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말을 너무 쉽게 했네요. 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뭐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 힘내시고 또 본인의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이거는 여기 이제 이 종목은 몇 퍼센트, 이 종목은 몇 퍼센트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변동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1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6%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나는 3%만 들고 있어야지 하는데 이게 갑자기 5%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뒤죽박죽일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내가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같나?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생각과 포트폴리오를 맞추시는 작업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워서 좀 다들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시고 또 뭐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댓글을 통해서 내가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